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터 나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자문위원이 워싱턴 DC에서 내슈빌로 가기 위하여 공항에 나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어 법정에 출두하였습니다. 금요일 법원 출두에서 담당 판사인 지아 파루키 판사는 나바로가 자기 자신의 변론을 맡는다고 하는 데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원고를 하고 있으나 나바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터 나바로가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공화당이 조 바이든을 탄핵할 때 그 탄핵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FBI가 그를 체포한 것으로 봐 보복성의 체포라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위원회가 피터 나바로와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댄 스카비노 두 명을 소환하였으나 둘은 16위원회가 헌법적인 권한도 없고 또한 고위공직자들을 소환할 권리도 없다고 하면서 불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원에서는 소환장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터 나바로를 법무부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회부한 내용은 하나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또 하나는 하원 조사에 정언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터 나바로 박사는 여기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적인 권한이 없는 하원의 위원회가 자기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하여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맞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피터 나바로의 경우에는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한 전체 조사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늦게 나오는 통에 실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강성파들이 손을 쓰기에 늦었던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총기 규제법에 대하여 민주당과 조 바이든이 맹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렇게 맹렬하게 총기 규제를 하는 조 바이든의 그 행적 뒤에는 아들 헌터 바이든이 총기 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마약 중독자였던 헌터 바이든은 총기를 소지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연방법에 저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총기 허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총기를 소지하였으나 이것이 발각이 되자 즉시 그의 내연의 처남이 쓰레기 봉지에 싸서 버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헌터 바이든은 FBI의 조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사건은 유야무야 케이스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 규제법 강화에 대하여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 공화당은 범죄자를 무장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무장을 해제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한 총기법 집행은 헌터 바이든이 지금 공격에 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곡을 찌르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쟁이 아들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 행정부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BI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달까지 연속 34개월 동안 총기 판매량이 월별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FBI는 5월에 약 245만 건의 신원조회를 하였으나 그 중에 128만 건은 총기 관련에 대한 신원조회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총기 규제를 시작하자 오히려 일반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총기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립사격스포츠재단의 대변인인 마코 올리버가 총기 판매에 대한 배경조사는 여전히 엄격합니다. 5월은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조회가 100만 건을 넘은 지 34개월째 되는 달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34개월 동안 100만 건 이상의 총기가 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총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총기 구입자들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입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총기 규제에 대한 추진이 총기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경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오즈 박사와 맥코믹 박사 간의 표 차이가 972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맥코믹이 오즈 박사에게 자기 스스로가 패배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오즈 박사가 공화당 상원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인 스스로가 패배를 시인함으로 오즈 박사가 후보로 나선 것인데, 이 오즈 박사가 상대할 민주당 후보는 잠 페럴맨입니다. 그런데 이 페럴맨은 바로 심장병이 있어서 그는 항상 자기의 심장 전문의와 대동하고 유세를 다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도에 뇌졸중으로 입원도 하였고, 또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심장 박동 조절기를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즈 박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얻고 펜실베니아에서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공화당 내 경선 후보자가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머쥐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은 목요일인 6월 2일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글로벌리스트들의 엘리트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6월 3일인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빌드버그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결과를 점검하는 비밀 회의회담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만은 이 빌드버그 회의는 외부인 일제 통제를 금지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드버그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도 같이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중과 언론이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비밀 엘리트주의들의 집합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빌드버그 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화이자 회장, CIA 국장, 국가안전보장회의인 NSC 수석이사, 국방부 사무총장, 키신저 재단 회장, 페이스북 부회장,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회장, 볼보 그룹의 CEO, 네덜란드 총리, 전 구글 CEO, 마이크로소프트 CTO, 그리고 시네마 상원의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딥스테이트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각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빌드버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많이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 대한 실체는 전혀 외부로 누출된 바가 없습니다. 비밀 회의를 통하여 그들만의 아젠다를 정하고 그것을 각국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하원 법사위원장인 네덜러 의원은 총기 휴대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망발을 하였다가 수정헌법 옹호자인 로시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네덜러 의원은 하원에서 총기 규제법을 통과한 다음에 상원으로 상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90% 이상 상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러는 자기가 그동안 많은 연구 서적을 보았지만은 총기 소지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시 라디오 진행자는 수많은 여성들의 그간에 총기를 휴대하여 강간, 폭력 등으로부터 벗어난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네덜러 의원에게 수정헌법 2조 조항을 잘 모르면 저랑 한번 대담을 합시다 하고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가 많았던 네덜러 의원, 간만에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발디 총격 사건의 그 경찰서장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긴급 수신용 무전기도 가지지 않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두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 체계 자체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많은 비난을 사고 있으며, 또한 일부에서는 그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120명에 가까운 경관을 현장에 배치를 하였지만 그냥 기다리라고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꿈도 야무지게 FBI 수사에 지금 협조도 하지 않고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후한무치한 사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임신위기관리센터에 심각한 파손 상태가 지금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벽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저희는 복수를 원합니다 하고 글씨를 쓰고 달걀을 던지고, 또한 이 건물의 이곳저곳에 모든 스프레이를 뿌리고 난리 법석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시 카메라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 현장을 녹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달에도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임신위기 센터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화당 상원의원인 제임스 랭폴드는 임산부를 도우기 위한 이 긴급센터에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지금 미국 분유 대란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유 가공업체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으로서는 지금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복 공장 하나가 문 닫음으로써 이렇게 많은 분유 파급이 올지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장 피에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연한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길게 이야기를 한마디로 잘라 이야기하고 하면 나는 이 사실이 발생할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보대사의 경우에는 핑계를 팬데믹을 대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산시설에서 파이프의 연매에서 많은 박테리아가 검출이 되어 그것이 분유에 섞여서 판매가 되었다고 보건복지부 또는 FDA에서 경고를 보냈으나 그 서신 자체를 자기들이 받아보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FDA를 보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FDA에서는 그 보고서를 열어본 적도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진 팬데믹 때문에 애꿎은 애들만 지금 밥 굶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에 국방부 산하의 명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많은 사건에 개입을 하여 특히 남부군의 유명한 장군들과 그들의 사적에 대하여 전부 철거하거나 파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부빈곤법률센터에 따르면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157개의 남부연합군 기념관이 철거가 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2021년에는 73개가 철거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에는 이제 723개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남부군의 명장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초상화조차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제거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인데 그것을 말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문화말살 정책을 그대로 지금 미국에 옮겨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미국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바꾸어지고 타락하는 것은 종잡을 수 없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